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상당히 양들이 방대한데 뭐 시험에 이슈가 되는 것들은 딱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등기 얘기를 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상권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지상권자 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역권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승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의 등기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전세권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저당권, 돈 빌려주고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소위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야 어떻다?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전제가 되셔야 돼. 물론 우리가 예외적인 몇 가지 항목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무조건 등기라는 게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소유권 이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양수받기 위해서는 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란 게 있어야지 지상권을 취득을 한다. 전세권도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또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저당권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저당권도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어떻다? 저당권을 새롭게 취득을 한다 해서 가장 기본입니다. 무조건 등기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소위 물권의 변동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해서 민법 186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나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때 물권이라는 게 소유권과 지상권과 또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살 하나 붙일게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을 때 자, 이때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소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물권 취득에 있어서의 효력 발생 요건인데 비해서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서류를 조작을 해서 을 명의의 저당권을 지워버렸다라고 해서 을의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서류를 조작을 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워버렸다, 말소 등기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소유권을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틀 자체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우리 민법 총칙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거, 등기라고 하는 거 민법 총칙할 때 한번 논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가 없어도 그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갑에게는 을이라는 상속인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등기법을 보게 되면 이건 상속을 원인으로 갑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어떻다? 사망이란 사실이 발견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을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없어도 권리를 취득하는 케이스. 공용징수, 요건 이제 민법 할 때는 공용징수라는 표현을 쓰고, 자, 어디에서 지금 이제 2차 과목 공법이라든가 세법 뭐 이런 데서는 수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서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을이라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 보상금 얼마를 주고요. 강제로 땅을 뺏는 것을 수용 또는 이제 여기서는 공용징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수용이나 공용징수가 있으면은 그냥 따로 등기를 안 해도 을이라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상식 중에 상식이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워낙 기초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판결이라고 해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게 어떤 판결이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공유를 공부할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의 50%의 지분을, 을이라는 사람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걸 두 사람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 50대 50의 지분, 이 지분만을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 그만 째지자 라고 해서 1000평인데 500평 500평으로 땅을 나누자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A라고 한번 부르고 B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A 토지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가 협의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할 수가 있는데요. A 토지 등기부를 보면 갑이 얼마 50%의 지분, 을이 얼마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B 토지를 보게 되면 역시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식이 협의에 의해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판결 또는 재판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경우에서 먼저 써놓고 나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B라는 토지도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 이제 법률 관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요 두 사람이 이 토지를 쪼개자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1000평짜리인데 50대 50의 지분이니까 500평 500평으로 쪼개자. 그러면 이제 먼저 토지 분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앞쪽을 A, 뒤쪽을 B라고 하게 되면 이때 A 토지는 갑이 소유하기로 하고 B 토지는 을이 소유하기로 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계가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A 토지, B 토지로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갑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 명의 지분을 누구한테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을 명의 등기, 자, 을 명의 지분을 누구한테 갑에게 지분 이전 등기를 해주고 등기가 되면은 그때 갑은 A라는 토지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 토지를 보면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어떻다? 이것은 바로 을은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다시 갑시다. 자, 법률 행위, 어떤 의세 합치에 따라서 부동산 물권을 변동하고자 할 때는, 변동시키고자 할 때는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일 첫 단계로서 토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면 A 토지는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의 지분으로 표시가 되고 B 토지는 을이 50%의 지분, 그 다음에 갑이 50%의 지분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이 온전하게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지분 이전 등기란 걸,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어떻다? 그냥 갑은 아직은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요. B 토지도 마찬가지야. 을 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이것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민법 186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자, 판결이라고 해서 자, 두 사람에서 갑과 을이 토지를 분할하기로 서로 얘기가 잘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갑은 내가 50%인데 내가 600평 갖고 너 400평 가져라. 또 을은 웃기지 마. 내가 600평, 너가 400평. 서로 의사의 합치가 없게 되면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갑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을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법원의 판사가 야 그러지 말고 500평 500평 나눠 가져라고 판결을 딱 내리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자 A 토지는 그냥 지분이 어떻게 표시가 됐든 간에 무조건 누가 갑이 소유권을 갖고
비토지는 누가, 자, 지분이 어떻게 표시가 됐든 간에 을이 그냥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관계, 이걸 이름하여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판결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 안 해도 어떻다? 그 수요력이 발생되게 된다. 해서 자, 시험 문제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거예요. 공유물을 분할을 함에 있어서 서로 협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법원의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토지를 분할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바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요게 한 문제짜리예요. 해서 다시 갑시다. 표현상 이게 이제 판결이라는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하게 되는데 주도에 가볼까요? 판결에 있어 판결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 물권 변동은 어떻다? 등기가 없어도 어떻다? 취득을 하게 된다. 변경 이전 등기 등을 지분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그 권리가 확정되게 된다. 해서 요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해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협의이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른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없더라도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 등기를 하긴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냐가 문제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협의회에서 분할을 5월 1일 날 했고 판결이 5월 1일 날 확정이 됐다 하십시다. 그럼 경우수를 따지는 거야. 자, 지금 판결을 5월 1일 날 이렇게 갑이 A라는 토지를 갖고 을이 B라는 토지를 갖는다라고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A라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5월 1일 날 취득을 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B라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5월 1일 날 일단 취득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지금 판결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할하기로 한 의사의 합체는 5월 1일이고 등기는 6월 1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갑이 A라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등기가 된 날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이 B라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 6월 1일. 그러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게 될 텐데 결국은 협의에 의한 법률 행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의사의 합치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등기돼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판결, 상속, 공용징수. 아까 상속하고 수용 얘기를 했었어요. 따로 등기 안 해도 어떻다? 이미 사망했을 때 수용 개시일에 바로 소유권 취득하게, 권리를 취득하게 되듯이 이 판결에 따른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등기 없더라도 어떻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 한번 정리할 텐데 일단 기본 틀 자체 이걸 알아야 돼. 이게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이 의사 합체에 따른 분할도 있을 수 있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분할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우리 30회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었죠. 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판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한다 해서 나중에 그런 거 나와요. 이행 판결을 설명드릴 텐데 그건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고 해서 이 판결은 거의 한 문제짜리. 그다음에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도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고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경매 청구를 합니다. 경매 청구에서 법원에서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요즘은 매수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옛날엔 낙찰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매각대금 이 X부동산의 가격을 법원에 완납하게 되면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예시가. 그런데 시험 문제는 두 가지로 거의 다 몇 가지를 지금 쭉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 중에 하나가 공유물 분할 판결. 이게 제일 중요한 출제 이슈. 25, 26, 27 연속 나왔던 주제예요. 그리고 28, 29, 30은 아직 나오지 않은 주제. 해서 일단 이 개념은 잡고 들어가셔야 돼. 자, 이제 조금 사를 비교해 가면서 봐볼까요? 자, 지금 등기 필요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얘기 있었죠. 지금 설명드린 게. 자, 단독 소유권이라고 해서. 자,
협의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등기해야지 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이런 그림이 있었잖아요. 5월 1일 날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 과정까지 거쳤어요. 근데 등기가 6월 1일 날 이루어지게 되면 각 소유자는 없다. 6월 1일 날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때는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좀 어렵죠. 단순한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지 효력 발생한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주제이고,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자, 갑하고 을이 아까 똑같은 구조입니다. 50대 50의 지분으로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땅을 쪼개달라라고는, 자,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판사가 야 이거 너가 500평 너가 500평 가져라는 식으로 판결이 확정이 되면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이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가볼까요? 아까 했던 얘기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갑이 A 토지 부분을 갖고 A 부분을 갖고 을이 B 부분을 가져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이때 따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은 A 부분을 갖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은 B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라고요. 근데 요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 법원의 판사도요. 자,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별일이 없어야 돼요. 별일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이제 법정 혹시 가시게 되면은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판사님들이 되게 친절해. 되게 친절하다는 게 뭐냐면, 가끔 제가 이제 요 근래 소송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더럽게 무식합니다. 내가 판사면 쌍욕 가끔 신문 보도 보면 막 욕하는 판사들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줌마 조용히 해요 이렇게. 근데 소송 과정을 보면 내가 판사라도 욕이 나와.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법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 여차저차 했으니까 나의 권리다. 제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다. 이렇게 법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어떤 아주머니들은 오셔갖고 신세한테 납니다. 뒤에 재판받처럼 줄 서 있다고. 아니 개인 상담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근데 와서 저기 우리 아들이 저도 7살 때 길 가다 넘어졌는데 그때 다친 얘기부터 시작을 해. 왜? 이 토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이 아이 7살 때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아니, 판사라고 생각해보면 짜증난다고. 직업이긴 한데 개 짜증난다고. 한 7살 때 애가 넘어져 다쳤대. 그거 어쩌라고. 그럼 지금 애가 30살이 넘었는데 이 애가 7살부터 30살까지 살아온 과정을 다 들어줘야 돼. 두 번째, 법관은 전혀 법리와는 아무 관계없이 억지를 부려. 계속 우겨. 그것도 논의도 없어. 그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재판권 과정에서 변호사가 무식한 애들이 있어. 변호사가 무슨 말 하는지 자기가 몰라. 설마, 아니 많아. 제가 갔던 소송에서도 판사가 가르쳐요. 변호사님, 요건 요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정중하게 가르쳐줘. 그럼 변호사가 뭐라 그래? 아, 그런가요? 내가 판사 같으면 변호사 끌고 들어가서 패버리고 싶을 거예요. 변호사를 하는 이유는 서로 법적인 다툼을 하자는 거지. 뭐 가르쳐줘 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짜증나게. 등등.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고나 피고가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변호사한테는 좋은 게, 아니, 판사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판사한테는 안 좋다고. 그래서 그동안 판결들이 재판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1심 판결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 싶으려. 그럼 판사는 걔 무시해버리고 자기 판결을 딱 써. 그럼 1심 판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무슨 판결을 내리든 원고든 피고든 억울함이 있거든. 그럼 무조건 2심 가는 거야. 2심 가면 2심도 똑같아.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가 억울함이라든가 또 분함 또는 속상한 얘기들 이걸 전혀 법원에서 해결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심 가고 3심으로 계속 악순환인 거야. 만약 1심에서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랬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소송을 지는 사람한테도 당신이 여차저차해서 이 소송은 지는 겁니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게 되면 돈 낭비도 안 하고 법원 행정체계, 사법체계도 낭비하지 않고 참 좋을 거예요. 근데 과거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1심 판결이 심했어요. 그냥 뭐라고 심리든 간에 그냥 너는 지져라, 나는 그냥 판사다 해서 듣고 무시하고 써버려. 판결문. 그러면 그 사람들은 판사를 또 무시하고 무조건 2심 가. 이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판사한테 인사고과를 매겨요. 그게 되게 커. 그래서 요즘에 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친절해요. 달래. 선생님이 되게 억울하긴 억울하시겠다. 근데 증거 자료가 없잖아. 나는 선생님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편 들어줬다가는 어차피 20에서 깨진다. 그러니까 적당히 합의하시라. 한번 싸워서 그래 이제 원고한테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자꾸 우기면 너 피고 편 들어버릴 수가 있어? 라고 겁박을 하는 거지. 그 피고한테는 아직 자꾸 우기면은 원고 편 들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쇼 보시자. 그러면은 판사한테는 인상이 올라가요. 왜? 더 이상 항소를 안 하니까. 못 이기려고. 이기려고. 자, 보십시다. 지금 공무원 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공무원 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됐다고요. 그러면은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다? 그냥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 없어도 된다. 그런데 아까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분할을 한 경우 어떻다? 등기해야지 효력 발생한다까지는 이해하셨어? 근데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공무원 분할 청구 소송에서 판사와 원고 피고 간의 조정이 성립이 됐다라고 하면, 협의가 성립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즉 협의로 보는 거야. 판사가 원고 피고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너는 500푼 가져, 너는 500푼 가져. 이게 뭐라고요? 판결이야. 판결이 아니라 조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고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요. 민법 187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지금 보게 되면 판결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판결에 따른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가 없어도 취득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해서도 판결이 아니게 되면 이때는 결과적으로 어떻다?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27회 때인가 나왔던 주제가, 26회 때인가 나왔던 주제가 이거예요. 바로 공물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은 이때는 법원의 판사가 땅땅땅 판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협의한 분할은 어떻다? 등기해야지 효력 발생한다. 이런 건 안 나와. 너무나 당연하니까. 공무원 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그냥 어떻다? 판결 확정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것도 안 나와. 법조문 그대로 까는 거니까. 그러면 애매한 게 뭐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간에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거밖에 시험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 아니, 스스로 출제 유형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법정을 있는 그대로 내기 너무 유치하다. 너무 쉬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 분할 판결,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거든. 그러면 출제 포인트를 살짝 흔들어 장난치는 거야. 공무원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 조정이, 협의가 성립되면 어떻다? 이때는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외울 때 공무원 분할 청구 소송만 딱 외운다고 사람들이. 공부 깊이가 얕으면.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답이 2번이나 5년 동안 됐던 게 공무원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되면 어떻다? 이때는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고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시효 취득. 자, 요게 아까 우리 법률기준권이랑 이제 비슷하게 가는 주제인데, 자, 이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을이 자 대금 지급하고 혹은 뭐 대금 지급하기 전이라도 등기만 넘겨받게 되면 일단 을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나온 얘기가 갑도무식, 을도무식, 매도인도 무식, 매수인도 무식이 터지게 됩니다. 등기를 넘겨받는다라는 얘기는 자 법원에 가면 법원 산업기관에 등기소가 있거든요. 그 등기부에다가 소유권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에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등기를 한다라는 의미는 등기소에 가서 이 X 토지의 등기부를 찾아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시를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갑도무식, 을도무식 이게 뭐냐면은 등기 권리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등기 필증, 요즘엔 등기 필정보 다 같은 말입니다. 해서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한테 뭘 주냐면 옛날 말로는 등기 필증 또는 등기 권리증, 지금으로는 등기 필정보를 교부를 해요.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드라마 다 없애버려야 돼. 왜? 그 드라마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 야밤도주라고 하나요? 아, 뭔가 뭐 비잔치 못하고 도망갈 때 있잖아. 바리바리 쌀 때. 그때 꼭 싸는 게 이불하고 같이 싸는 게 뭐야? 집문서, 땅문서. 이게 등기 권리증이야. 아니, 드라마를 법 좀 아는 친구들이 가서 집문서, 땅문서 싸는 장면을 없애야 돼. 전 국민을 착각을 빠뜨리게 하는 거야. 집문서, 땅문서는 전혀 중요치 않아요. 올해 시험에 나왔었구나. 집문서, 땅문서가 불에 홀라당 타버렸을 때 집문서, 땅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기소에서 재발급 신청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있으면 큰일 나요. 등기가 낙수됐다든지 등기가 취소가 됐다든지 재판 말고요. 등기소에 가서 저희 오늘 우리 집에 불 났거든요. 그 이불 사이에 꽂아놨던 그 집문서가 타버렸어요. 그 등기부 이제 등기 권리증, 등기 피해 정보 재발급해 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재판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네,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등기 필 정보는 재발급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30회 때 등기법이 나왔던 게 집문서가 홀라당 타버렸을 때 등기소에 가서 정중한 표정으로 재발급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데 이거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안 돼요. 안 됩니다. 일단 안 돼요. 등기법이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그다 치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냐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등기소에다가 등기부를 넘겨줘야 된다고 명의를 등기 권리증을 주는 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거리야. 선생님 저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당분간은 뭐 사지 마세요. 등기 권리증 받으면 개판 돼버려요. 등기 권리증.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갑도무식, 을도무식 법을 모르니까 등기 권리증을 주는 걸 등기를 넘겨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매도인도 장롱에서 땅문서를 갖다 줘. 매수인도 감사한 마음으로 아 드디어 내가 등기를 넘겨받았구나. 내가 소유자구나 라고 믿어. 이게 문제라고. 그럼 소유자는 현재 누굽니까?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에서 갑이 등기 권리증을 을한테 넘겨주고 을은 감사한 마음으로 등기 권리증을 넘겨받았다. 소유권 이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등기소에 가서 명의, 등기부를 띄워봤을 때 거기에 표시될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법을 다 모르니까 그 망할 놈은 드라마 때문에 꼬인다고. 땅문서 갖고 가면 집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어쨌든 복덕방 공부를 하니까 이게 아 등기부의 이름을 바꾸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지. 누구나 다 등기 권리증 주거니 받거니 그도 잘 모르니까 법무사한테 무조건 맡기고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근데 옛날에 법무사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잖아. 시골에서. 아 시골에서 법무사가 어디 있어. 중개사도 없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다니는 중개사도 없었어요. 중개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마을 이장이 알선하는 거. 이게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게 되면은 그게 중개 행위는 맞는데 처벌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요. 그러다 치고 다시 등기 권리증을 갑이 을한테 넘겨줍니다. 그런 을은 감사한 마음으로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를 넘겨받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20년간, 예를 들어 법조문상 20년간 내 거라고 믿고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토지를 계속 이어겨 옵니다.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여전히 갑입니다. 여전히 갑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그런데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을이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등기를 나한테 넘겨달라라는 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서류도 없어 이제 그 사이에. 매매 계약서도 없고 입증을 못해. 근데 이제 와서 등기를 넘겨달라 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현재 소유자 누구고? 갑이고. 실제 소유자는 누구로 봐줘야 되는데, 을로 봐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민법에서 이렇게 이런 사례가 하도 많으니까 법에다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한 거예요.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한테는 소유권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특별히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매매 계약이니 뭐니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 계약서 이런 거 다 놓쳤어도 그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 이런 것들 일정하게 입증해 보이면 이때 20년 지난 상태에서 을은 갑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진짜로 등기부에서 엑스토지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때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주의하실 게 이때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취득을 하는 것이지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자, 정리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경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 중간에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으로 봐서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 더, 점유 취득 시효 또는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등기를 넘겨받아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출제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정도의 역사에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를 따져 묻는 문제에서 답을 뽑았던 것은 요 두 개만 가지고 다 답을 계속 뽑아요. 그래서 나중에 갈 때는 등기가 이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물권법 파트에서 전반을 다 묶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 외에 나머지 하나하나 가볼까요? 지상권,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지상권은 취득하려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이미 설정된 지상권을 승계 취득을 하고자 한다. 매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취득을 하게 된다. 지역권 설정의 협의, 계약해봤자 백날 소용없고요. 설정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취득을 한다. 전세권, 저당권도 결국은 어떻다? 등기해야지 취득한다. 이건 미술 그시면 안 돼. 왜? 상식의 문제니까. 이게 결국은 시험 문제, 답이 되는 걸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지금 처음 들으니까 막힐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전체를 다 물권 하나를 지금 한 4일 내지 5일 공부할 내용을 1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 얘기를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게 돼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 중간에 조정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건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해서 자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게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되고 이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있다는 얘기는 이때 갑이라는 사람은 자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법적 의무. 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에게는 어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는 시효 완성자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문제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결국은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아까 했던 얘기 간단하게 볼까요?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예시값이 있죠. 그래서 피상속인. 용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끔 나오는 건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피상속인 있고 상속인 누가 죽었어요? 피상속인하고 상속인 중에 누가 죽었다고요? 피 흘린 사람이 죽은 거야.
더 이렇게 헷갈려. 민법 처음 공부하실 때 누가 뒤졌다는 거야. 상속인하고 피상속인, 피 흘린 사람.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이고 상속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속인. 그래서 아니 저도 헷갈렸어요. 나중에 하다 짜증이 나는 거야. 누가 죽었나? 피 흘린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무식하게 가야 돼. 피 흘린 사람이 죽은 거야.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게 되면 어떻다? 등기를 따로 안 해도 어떻다? 취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기법 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요. 회사 합병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걸 뭐라고 한다? 상속이라 부르고 법인 중에 하나가 죽어버리면 어떻다? 회사 합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포괄 주적 이런 것들은 나중에 등기법 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 같이 땡겨서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수용, 자 수용이라고 하는 거, 수용에 있어서는 바로 수용 개시일에 물권 취득한다. 이런 것들을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는데 외울 것도 없고 외워지면 안 돼요. 이건 앞으로 수십 번을 말씀을 드릴 텐데 들을 때 그냥 외우고 끝내야 되지 이걸 따로 포인트를 두게 되면 정작 중요한 걸 놓쳐요. 자, 형성 판결이라고 해서 공물 분할 판결을 의미합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공물 분할 판결에 있어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면은 따로 등기 안 해도 다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경매, 매수인이 낙찰받은 사람이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을 해줍니다. 낙찰받은 사람한테. 근데 등기 넘어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없다. 이 사람은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 나와도 그냥 보너스 지문, 사이드로 다 가는 지문이기 때문에 워낙 유치한 거고요. 그 밖에 법률 규정 몇 개가 있는데요. 자, 요거 이제 따로 알아야 되죠. 건물 신축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신축한 사람이 신축할 시점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아까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토지의 X토지를 을이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됐을 때 어떻다?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건물을 누가 내 땅이 됐든 남의 땅이 됐든 무단으로 무단이 됐든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신축을 하든 간에 건물을 신축하면 어떻다? 신축한 사람이 신축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그냥 판례에서 나온 개념인데 하여튼 알고 가셔야 돼. 건물을 그냥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다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건물 지은 사람이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되게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해요.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등등 그렇게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의 구분 소유권, 구분 행위라고 해서 이것도 간간히 나오는데 답이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분양 광고, 상가 있잖아요. 상가를 이렇게 상가 건물을 우리가 아파트를 집합 건물에 부릅니다. 여러 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가 건물에서 분양 광고를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구분 행위라고 해서 그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건 안 중요해. 그 다음에 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나와 있죠? 이건 각각 권리할 때 따로 공부할 거야.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을 줄여서 뭐라고요? 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님 이름이 법정이 아니야.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 뭐라고요? 법정.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하지 않아도 민법 187조예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의 취득 등은 어떻다?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해서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갱신. 요건 각각 하나하나의 물권을 공부할 때 체크하실 내용입니다. 지금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파트에서 실제 지금 시험이 중요하거든요.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라고 하는 거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없어도 물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있어서 조정 또는 협의가 성립됐을 때 이때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 두 개만 가지고 시험 문제 10년 동안 두 개만 갖고 계속 답을 뽑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중간중간 문제 풀거나 그럴 때 그냥 그렇죠 하면서 다 넘어가는 부분들이 답으로 뽑지 않아요. 이런 식이라고. 다음 중 법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 등기가 없으면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이 두 개가 답이 돼. 이 두 개가 답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깔아버리고 등기 없어도 다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권의 취득 관련해서 보셨고 좀 애매하니까 잠시 끊었다가 물권의 소멸 등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